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돈의 가치가 점점 더 소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깝다 싶어도 대수롭지 않게 쓰고 다시 벌면 된다고 넘겼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모아둔 돈이 전부인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소비가 내 인생의 균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요즘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특히 빠지기 쉬운 소비의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시작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큰 금액이 새어나가고 가정 경제와 마음의 평안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한 분은 은퇴 후 이 정도는 즐겨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매달 작은 유흥성 소비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20만 원, 그렇게 2년이 흐르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마음까지 금이 간 것이죠. 오늘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시니어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최악의 소비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1년 만에라도 흔들린 가계부를 바로 세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돌릴 수 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빠져드는 소비의 실체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빠지시는 소비는 건강식품과 기적의 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 불편함이 생기고 의사의 처방과는 별개로 이거 하나만 먹으면 젊어집니다. 관절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한두 번 사보지만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좀 더 먹어야 효과가 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결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2년 동안 관절 건강 보조제를 주문하며 무려 7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셨습니다. 정작 정형외과에서는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도 약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강조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관리와 정기검진에서 시작된다고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으면 남는 건 허탈함과 손실뿐입니다. 다음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또 다른 노후의 지갑을 갉아먹는 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시니어들이 빠져드는 소비는 고가의 레저와 과도한 취미 지출입니다.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 여행, 골프, 낚시, 고급 동호회 같은 취미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즐거움을 위해 어느 정도 쓰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자신도 모르게 매달 고정 지출처럼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퇴직 이후 매달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국내 여행이었는데 점차 해외여행으로 커졌고 항공권, 숙박, 쇼핑을 합치니 1년에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라는 말이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취미나 여가 생활은 분명 삶의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비의 중독으로 바뀌면 즐거움 대신 불안과 후회만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득이 늘지 않고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이 취미가 내 노후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항상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은 단순히 돈을 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동네 문화센터 수업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이 진짜 자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세 번째, 노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가장 교묘한 소비의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는 투자와 재테크를 빙자한 금융 사기와 고위험 상품입니다. 요즘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은행 직원이나 친척, 지인의 권유로 원금이 보장된다. 이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덜컥 돈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안전하다던 상품이 사실은 고위험 파생 상품이었거나 아예 다단계식 금융 사기였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몇백만 원에서 시작한 투자금이 1년 만에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제안일수록 검증이 부족하고 위험이 높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금융 상품조차도 노인층에 의해 부족을 이용한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 소비의 무서움은 한번 빠져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흥이나 여행에 쓴 돈은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아끼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기나 고위험 투자로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 우울감과 자책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어떤 제안이든 즉시 결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충분히 확인받은 뒤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시니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최악의 소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소비 습관을 어떻게 바로잡고 단 1년 만에도 재정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돈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위험한 소비 습관을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흐름을 멈추고 단 1년 만에라도 재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소비 기록부터 시작하기. 모든 변화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난달에 무엇을 샀는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절약을 다짐해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거나 스마트폰의 지출 기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내 소비 습관의 거울이 됩니다. 2. 줄이기보다 없애기를 목표로 하기. 많은 분들이 절약을 결심할 때 조금만 줄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건강식품 정기 결제, 매달 반복되는 과한 취미 지출, 위험한 투자 모임 회비 같은 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야 합니다. 줄이기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 1년 목표 세우기. 이번 달만 아끼자는 마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막연해서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이맘때까지 500만 원을 모은다처럼 손에 잡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목표가 있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마음을 붙잡을 힘이 됩니다. 4. 작은 성공의 경험 쌓기. 돈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달, 두 달씩 목표를 달성해가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쌓이고 그 자신감이 다시 절약과 저축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단 1년만 집중해도 흘러가던 돈이 멈추고 내 계좌와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음에서는 돈을 아끼고 모으는 일을 넘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줄이고 단 1년만 집중해도 재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바로 돈을 넘어선 현명한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돈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돈을 안정의 수단으로만 두고 행복의 근원을 가족, 건강,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노후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채움보다 비움이 주는 자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쌓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과 불필요한 비교도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이 곧 마음의 여유가 되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가 최고의 자산. 돈을 잘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결국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침의 햇살, 친구와의 짧은 통화, 차 한 잔의 여유 같은 작은 순간들이 노후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결국 삶을 관리하는 방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흘러가는 소비를 막는 것에서 시작해 관계를 소중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가 진짜 현명한 노후의 길입니다. 다음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위로와 당부,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소비의 함정은 첫째, 효과를 과장한 건강식품과 기적의 약. 둘째, 고가의 레저와 과도한 취미 지출. 셋째, 투자와 재테크를 빙자한 금융 사기와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비는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후의 재정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잡으면 단 1년만 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록을 통해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며 1년 단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넘어선 삶의 태도를 잊지 않는 것, 관계와 건강, 마음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현명한 노후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내 소비 습관에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제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와 깊은 대화를 계속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태도는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지혜로운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